오늘 제가 말씀드릴 공약이 제 1호 공약입니다. 바로 555 성장 전략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어떤 분은 세계 3차 대전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미중 신냉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옛날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는 다른 점은, 예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군사 패권 전쟁이었지만 지금의 미중 신냉전은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사진이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었던, 아마 그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상징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건 미국에서도 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맨 앞에서 이 전투의 사령관으로 나와서 지휘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한 사진입니다. 또 반면에 중국이 있죠. 중국 시진핑은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의 이공계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정책들이 뭐 1대1로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테지만 사실은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중국의 꿈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항공우주 산업을 보시면 중국의 발전은 정말 경이롭기만 합니다. 아무도 성공 못했던 달 뒷면에 착륙을 한다든지 화성까지 간다든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주 정거장을 만들게 되는데 미국이 쓰고 있던 우주 정거장 수명이 거의 다해서요, 나중에는 결국 중국 우주 정거장만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벌써 저는 미국을 따라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과학기술의 시대다. 특히 예전에는 따로 떨어져 있었던 과학기술과 외교가 한 몸이 되어서 국가의 생존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크게 부상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1위를 달렸으니까 아실 테고요. 새롭게 부상한 두 나라가 중국과 독일입니다.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칭화대 화학공학과를 나온 시진핑이 이끄는 나라이고, 그리고 독일은 물리학 박사 출신의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나라입니다. 동독 서독 통일되고 나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힘들었지만 메르켈이 집권한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뒤지던 독일이 지금은 EU 1류 국가가 된 거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위 국가가 된 것이 다 이렇게 이공계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어떤 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언론인 분이 저한테 지금 과기대가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과학기술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지금 보면 사실은 여야 경선이 서로 공약이 없는 그런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 잡기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발표한 공약들을 그나마 이렇게 훑어보면 저는 우선 보수 쪽에서는 복지가 없는 성장 담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복지 없는 성장 담론은 구시대적인 보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진보 쪽에서는 보면 성장이 없는 복지 담론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눠주자. 그 돈은 우리나라 지금 재정 여력이 아주 편하니까 우리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펑펑 써도 된다. 이런 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성장 없는 복지 담론은 구시대적인 진보. 사실 저는 가짜 보수, 가짜 진보라고도 사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성장과 복지의 그런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지만 이제는 소외된 사람도 그냥 두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우선 성장 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복지 담론에 대해서 다음 정책 발표 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페이지 가지고 너무 오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 비전이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전 세계의 지금 흐름, 역사적인 이런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길이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백신 주권 국가, 또 인공지능 선도 국가, 반도체 패권 국가,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한 페이지로 제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한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5대 경제 강국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각각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부적인 일들,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시대 교체, 산업화 시대를 넘고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선진화 시대로 가야 되는 그 시대 교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이렇게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되는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입니다. 저는 우리는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5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보유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바로 555 또는 G5 성장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초격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만든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로 압도적인 1위를 하면서 지금 우리 수출의 거의 한 20% 정도? 정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삼성전자 어떤 임원분이 강연했을 때 아마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보통의 격차를 가지면 1등, 2등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격차를 벌린 초격차를 유지를 해서 우리가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초격차를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없는 밑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해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이미 전 세계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그렇지만 아직은 초격차까지는 아닌 그런 기술 그룹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5년 또는 10년 내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 분야를 메모리 반도체처럼 초격차 기술 분야로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어제도 갔습니다만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차세대 원전 또는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러 원전도 차세대 원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것만 해도 사실 5개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술 분야는 아닙니다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카데미상도 받고 TV에서도 선풍을 일으키듯이 우리나라도 미국의 디즈니 정도 규모의 컨텐츠 대기업이 또 우리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는 정말 5대 경제 강국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5가지 분야에서의 초격차 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가지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지원체계 구축,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미래 인재 양성 및 확보, 또한 규제 혁신입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먼저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저는 이 일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부총리가 관련된 모든 분야를 관장을 해서 우리나라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나가는 방향,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실행은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이고 전략은 이 위원회에서 세우되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이제 정부가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청와대 내에 과학기술 비서관을 수석 비서관급으로 격상시켜서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이 또 이런 전체를 잘 아우르는 역할들,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국가 데이터 개방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초기부터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든 정부 데이터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투명성이 강화돼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살거든요. 근데 민간 데이터는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정부 데이터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라든지 인구 센서스라든지 또는 토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 산업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만 하면서 핵심 중에 핵심인 정부 데이터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책임지는 게 두려워서 그럴 텐데 오히려 이럴수록 국가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공개를 해서 정부의 투명성도 높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사회 전체적으로 정부도 신뢰하고 신뢰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뒤처져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시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 지원 체계인데요. 일단은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런 그 전체적인 지원 체계 틀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정말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국가 R&D 성공 확률이 98%에 달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1%의 성공 확률이 있는데도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999개가 실패하더라도 하나가 성공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고 커다란 기업을 일으키는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 자체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최우선이고요. 여기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량적으로 지금 현재도 사실 세계 2위일 겁니다. 인당 GDP 1인당 GDP 대비해서 우리 정부의 그 연구개발 예산이 4점 몇 %입니다. 그걸 5%대로 하면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초격차 분야에 대해서는 2조 원 규모,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또 논의를 하면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초격차 펀드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타겟입니다. 대기업은 충분히 스스로도 펀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사실 대학 연구비라든지 이런 쪽들은 부족하거든요. 그를 위한 초격차 펀드이고요. 그리고 또 우수 벤처기업 같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든지, 또는 대기업도 이제 투자한,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 감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미국 정부도 나서서 이렇게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뭐 보조금 지급이라고 한 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건 잘못하면 WTO 규정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세금 감면은 아마 우리나라 빼놓고 모든 나라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지 계속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니 해도 인재 양성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전체를 보면 5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업체 연구원이 거의 한 4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또 그 대학, 공공기관 대학 연구원이 또 한 나머지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실 더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초격차 분야의 핵심 인재 50만 명을 양성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 분야에 관련된 특수 목적고를 신설하는 것, 또는 이런 초격차 분야에서의 대학을 신설하는 것. 보통 보면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 그 인공지능 대학원들을 만들려고 이렇게 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500명도 안 됩니다만,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 MIT에서 1조 원 펀드를 가지고 AI 칼리지를 만들었습니다. 대학 수준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학 수준에서부터 이러한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이런 쪽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문 연구 요원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도 지금 없앨 계획이지만 사실은 저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또 군대 가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이스라엘에서는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창업해서 크게 성공합니다. 그게 군 생활을 하면서 자기 병력 의무도 충실히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뭐 우리가 영화 DP 같은 데서 보는 그런 일들, 사실 국방의 의무를 하고 남는 시간에 사고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고도 저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자기가 이제 계속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 경우를 보면 그 창업자 중에 성공한 창업자 중에 절반이 이민 1세대입니다. 2세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적극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이민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의 절반은 없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도 전향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서 해외 연구 인력, 기술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민제도 이제는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그게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또 규제입니다. 사실 규제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 세계 100대 스타트업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뭘까 찾아봤더니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100대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은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단 규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그거 철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강화할 거는 강화하되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는 지금처럼 옥죄면 안 된다. 지금의 우리 규제라는 것이 뭐만 할 수 있다. 파저티브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는 아예 못해요. 지정된 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죠. 이것만 안 하면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것. 그래서 보통 어감상 네거티브 하면 나쁘게 들리지만 규제에 한해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이건 공약이라기보다 아이디어로 사실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규제 혁신처라는 거를 만들어서 책임을 맡기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 아니면 국회로 이관하는 게 행정부의 규제를 견제하기는 좋지만 지금 같으면 국회에서 규제를 또 양산해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은 큰 방향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제대로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공약집에 담아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